2022년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엘카멘 합격 공식. 요령과 공부가 곱해지면 합격할 확률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게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0에 가까워지면 합격할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두 번째, 멘탈 붕괴. 요령도 알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시험장에서 멘탈이 붕괴가 되면 합격할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멘탈 붕괴라고 하면 정신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걸 본질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정신은 무형이라서 타격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멘탈 붕괴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신체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손이 떨린다거나 호흡이 곤란하다거나 기억이 감퇴가 된다거나 판단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멘탈 붕괴라고 하는데요. 이 멘탈 붕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적응입니다.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꼭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스트레스를 저하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2년도가 밝아지실 거예요. 몇 퍼센트? 100%. 기술사가 되기 위한 필독서.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사 브이로그를 꿈꾸는 행복한 기술사 엘카멘입니다. 자,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요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독학만 하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이 되는 문제점이기도 하죠. 자, 요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략과 같습니다. 요령이 없다는 건 전략이 없는 것과 유사하거든요. 요령의 3대장이라 불리는 기출문제 분석, 답안 작성, 요령, 서브노트 작성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시고 시험을 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중에 답안 작성 요령을 잘 모르시고 시험을 치시면 아무리 공부를 하셔도 그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밑에 있는 두 답안지를 비교해 보시면 동일한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은 첨삭받기 전이고 오른쪽은 제가 첨삭해 드린 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첨삭해 준 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글자가 너무 커서 라인을 벗어난다. 두 번째가 너무 빡빡해서 여백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오른쪽 답안지고요. 오른쪽 답안지를 보고 나서 이건 너무 잘 썼는데 왼쪽에 있는 여백이 조금 큰 것 같다. 왼쪽으로 한 1cm 정도만 옮기시죠. 뭐 이렇게 첨삭을 해주면 답안지가 계속 발전합니다. 그래서 첨삭을 받으실 수 있으면 꼭 한번 주변 분들에게 첨삭을 받으시고요. 두 번째로 기준을 계속 애워야 답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시속 110km 이하로 달려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갑자기 저기 있는 110km가 생각이 안 났을 때 답을 못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기 있는 110이 100이라고 적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감점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설령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찝찝하다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기준 속도를 준수한다. 시속 110km 이하로 달려야 한다는 말이나 기준 속도를 준수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강조했던 아무거나 쓸 수 있는 킬러 아이템 1박 2일에서 국을 만들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면 마법의 가루 라면 스프를 살짝 뿌려줍니다. 국마다 라면 스프를 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맛이 없을 때 뿌리라는 거죠.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아무데나 쓸 수 있는 킬러 아이템, 아주 일반적인 내용, 시공성이 저하된다거나 공기가 지연된다거나 이런 종류를 어느 정도 요령적으로 터득한 사람만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령들은 위에 링크되어 있는 엘카멘 공부 방법이나 조금 더 심화된 걸 알고 싶으시면 독학으로 기술사가 되는 방법 제 전자책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령은 너무 많이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단기 합격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비법만 계속 알아본다거나 이해는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암기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깊게 공부하면 떨어진다. 얕고 넓게 공부해라. 기술사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거다. 키워드가 중요하다.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처럼 공부가 중요하다.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따라야 하느냐? 제가 볼 때 이 말이든 저 말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해도입니다.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노트를 보지 않고 타인에게 말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그건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형태까지 꼭 공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멘탈 분기입니다. 제가 이 멘탈 분기로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나 뭐 말을 하거나 이럴 때 멘탈이 붕괴된 경험이 정말 많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한다거나 뭐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멘탈이 강하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강의를 할 때마다 떨리고요, 말을 할 때 떨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제가 이걸 한번 고쳐보려고 뭐 책도 보고 명상도 하고 참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시도했던 게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자신감은 반대극성을 지닌 두려움이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면 에너지가 쭉쭉쭉 계속 따라요.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도 거의 유사한 정도로 에너지가 닿습니다. 이 말은 두려운 상태나 자신감을 만땅 유지한 상태나 결과적으로 평형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건 네가 의지가 안 강해서 그래. 의지만 강하면 전혀 어떤 상황에서도 떨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많이 했던 강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었던 강의. 근데 이제 강의실에 딱 들어갔더니 그 강의실에 원래 있던 스크린이 TV로 바뀌었더라고요. 스크린이 TV로 바뀌었구나 라고 한 다음에 레이저 포인트를 쐈는데 레이저 포인트가 TV에 안 먹습니다. 레이저 포인트가 TV에 안 먹어서 제가 그 강의를 말아먹었어요. 이렇게 강의를 많이 했는데 도대체 나는 저 레이저 포인트 하나 때문에 왜 강의를 말아먹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희노애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 동물원 안에 호랑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호랑이구나 라고 해서 겁을 안 내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랑이가 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간에 저 호랑이가 만약에 우리 밖으로 탈출을 하면 모두가 다 도망갑니다. 결과적으로 붕괴가 되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 호랑이가 도망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호랑이에 적응이 된 사람. 자, 이 적응이라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 제가 예전에 추위를 엄청나게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작년 여름부터 찬물로 샤워를 했거든요. 찬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여름부터 찬물로 샤워를 하고 따뜻한 물을 틀지 않으면 됩니다.
계속 싸가지는 포장할 거요? 왜냐하면 따뜻한 물에 일단 적응이 되면 다시 찬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찬물로 샤워한 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몸이 어느 정도 추위에 적응이 돼요. 그래서 제가 몸이 만약에 추위에 적응이 되면 몸이 더 이상 안 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투를 걸치지 않고 아주 추운 상태로 나가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추위에 견딜 수 있어도 몸은 떨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떨리는 건 불수의근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장 뛰는 걸 멈출 수 없듯이 가슴이 뛰거나 몸이 떨리는 걸 자신의 의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사람은 위협을 느끼면 그 위협을 어느 정도 견딜 수는 있지만 몸은 그 위협에 자동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위협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만약에 그 위협에 반응을 해도 크게 기능이 저하되지 않게끔 하거나. 자, 위협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으려면 뭐 간단하게 들면 이런 거죠. 호랑이를 고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했던 중요도를 낮추는 것. 기술사로 예를 들면 뭐 기술사 그까이 거 뭐 따면 되지, 1년 안에 따겠지, 10년 안에 따겠지, 이런 형태로 기술사 시험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멘탈 붕괴라는 게 특정 상황에 발생하는 육체 기능 저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육체가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과 달리 인위적으로 육체에 충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육체에 충격을 주는 방법,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자, 운동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저 화면에 보이는 저 런지 자세로 1초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상하로 움직이면 30초 정도만 지나도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요. 1분 정도 지나면 거의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2주 정도만 하더라도 똑같이 고통이 느껴지는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서 참아가며 동작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고통이 적응되는 단계인 거죠. 제가 하는 운동들이 대부분 부상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을 극대화하는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10분 동안 고통이 느껴질 때까지 푸시업을 한다거나 스쿼트를 한다거나, 한마디로 동일한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거, 그리고 요가 동작 중에 무언가를 찢으면서 고통을 느끼는 거. 또 인성 문제 있어? 제가 이걸 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던 게 인내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받는 고통이 내가 평소 때 운동을 하면서 겪은 고통보다 고통스럽지 않다는 걸 느낄 단계가 오거든요. 자, 기술사에서 이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매일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모의고사예요. 그런데 모의고사를 친다고 해서 대부분 저렇게 멘붕을 느끼진 않거든요. 그러면 멘붕을 느낄 수 있게끔 모의고사를 치셔야 합니다. 멘붕을 느낄 수 있게 모의고사를 치는 방법은 4가지죠. 첫 번째, 풀기 힘든 문제를 골라서. 두 번째, 정확한 시간 내에. 세 번째, 정해진 분량을 정확하게. 네 번째, 매일매일 치는 겁니다. 똑같이 문제를 선별하더라도 13문제 중에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가 5문제라면 그 중에 가장 풀기 짜증나는 문제를 골라서 매일매일
치셔야 합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모의고사 때 멘붕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때 경험한 멘붕을 시험장에서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경험이 처음 하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멘붕을 시험장에서 경험하시면 주저앉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기술사 시험에 관련된 답안 작성 요령이나 기타 기본 요령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공부를 하실 땐 무조건 이해될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모의고사 때 꼭 멘붕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